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선견명리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오늘의 큰 타이틀은 특정 오행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오행의 간단한 특징과 이 특정한 오행이 없다면 어떤 현상으로 우리에게 작용할까요?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행이란 뭡니까? 말 그대로 5가지로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행의 어떤 예속된 간지를 좀 더 세분화하여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목에 해당하는 오행은 뭡니까? 천간으로 간목, 을목, 지지로, 인목, 묘목 이래서 4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에 해당하는 오행은 천간으로 병정, 그리고 지지로 사오 이래서 4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는 4개가 아니고 6개죠. 자, 천간으로 무기, 그리고 지지로 진술, 중미, 그리고 금에 속하는 오행은 자, 천간으로 경신이 되고 지지로 신유가 되고, 자, 수에 해당하는 오행은 천간으로 인계, 그리고 지지로 해자가 되겠습니다. 사주 구성은 일간을 포함하여 8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8글자 중에 각각의 어떤 오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들어있을 수도 있고, 한두 개 이제 빠진 어떤 사주 구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주 구성에서 오행이 다 있으면은 뭐 일반적으로 건강적인 부분이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활동성에서는 기능적인 현상의 변화가 많게 된다는 거죠. 즉, 특정 오행이 없거나 다 있더라도 사주 구성에 따라서 부기빈천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주에 없는 오행은, 즉 없다는 것은 뭡니까? 무자도 되는 거잖아요. 무자, 없을 무자에다가 글자 자자. 그래서 이 없는 오행의 어떤 특성이나 성정들이 정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사화와 오화 2개가 되어 있죠. 토는 진토 하나가 있고, 금은 경신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또 수는 임계 이렇게 임하고 자 이렇게 2개밖에 없죠. 근데 목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래서 이 사주는 8개 중에서 목이 빠진 사주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과 관련해서 간단한 특징과, 그리고 목이 없는 무자 이런 경우의 현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뭡니까? 생명이 태어나서 이제 발산하고자 하는 어떤 기운도 되고, 또 봄이라는 어떤 계절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을 계획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의 자격력은 뭐 적극성이나 창의성, 그리고 기획, 새로운 일들의 추진 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에 해당하는 뭐 갑을, 인묘 등이 없다, 이러면 이러한 속성이 이제 기본적으로 약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의 어떤 기운도 부족하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또 이제 목이라는 오행은 뭡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도 되잖아요. 그리고 리더의 성향도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앞서가고 리드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정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목에 해당하는 오행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생명에 대한 의지, 창작 능력이나 시작, 기획 등의 어떤 적극성이나 긍정적인 요소가 부족한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은 신체의 장기로 보면 뭘까요? 간이잖아요. 그리고 담, 쓸개, 허리, 또 신경, 뭐 정신 등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목이 없으면 그런 어떤 기능이 조금씩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건 팁인데, 이제 목이 없거나 목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술을 마시면 간이 약해서 해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면은 저 사람은 목이 약하거나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목이 없는 사주는 뭡니까? 술이 약하거나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 목이 없으면
개운적인 요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이 필요하니까 뭐 채소, 그리고 목에 해당하는 기운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산행이라든지 뭐 산림욕 또는 뭐 취미로 화초, 나무 가꾸기 등 이런 것들과 농사 등에 이제 종사하는 것도 어떤 좋은 개운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성씨로 볼 때는 뭡니까? 박씨 있잖아요. 박씨. 박씨는 뭡니까? 이 나무 목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송씨. 송씨도 나무 목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씨도 자 나무 목자. 이래서 이런 어떤 박씨나 송씨나 이씨 등과 인연하는 것이 개운의 보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는 화의 특징과 무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 사두도 8가 중에서 지금 화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목이 여기 2개 있죠? 그리고 화가 어디 있습니까? 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목화, 그 다음에 토가 어디 있습니까? 토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금 있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가 없는 사주가 되는데, 화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태양이죠. 그리고 타오르는 불꽃이다 이거죠. 그래서 화는 정열적이고 열정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태양의 어떤 빛으로 모든 것을 밝게 비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는 명예가 빛나고 또 공명정대하고 명확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밀이 없는 특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가 무자, 즉 없으면은 정열적인 부분, 공명정대한 부분, 명예심, 또 그리고 이제 매사의 어떤 활동력이나 변화적인 어떤 요소가 부족하게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 소극적인 성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화는 뭡니까? 변화와 촉진도 되고 문명, 예절, 그리고 화려하잖아요. 밝음, 또 웃음을 의미하는 활동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화가 없으면 무자면 음성적이다, 소극적이다, 순발력이 좀 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사회적인 활동성에서 어떤 일의 성취가 늦게 이루어지는 경향도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적으로 이 화는 뭡니까? 심장, 그 다음에 혈압, 시력 등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없으면 신체적으로 그런 부위가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화가 없거나 화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밝은 곳, 따뜻한 기운에 해당하는 어떤 사우나라든지 찜질방, 이런 화기운을 많이 접해야 되겠죠. 반대로 이제 춥거나 어둡고 축축한 음지, 지하실, 냉수욕 등은 좀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래서 이제 삼가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는 화에 해당하는 성씨는 뭐 오씨라든지 그 다음에 조씨, 이런 사람과 인연한 것이 개운의 좋은 보답이. 자, 다음으로 토는 이제 이 토라는 것은 뭡니까? 나머지 목화 금수를 전부 아우르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목화 금수는 토의 어떤 기반을 두고 잡게 되는 것이죠. 토는 뭡니까? 믿음과 수령과 발산의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토는 종교도 의미하지만 흙과 땅에 대한 이제 부동산이죠. 그리고 흙은 사람이 밟고 다니는 땅이라,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어떤 의미, 이런 것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토가 없다, 무자다, 그러면은 부동산의 인연도 약하고 종교와의 어떤 인연도 약하다 보니 어떤 삶의 기복도 이제 불안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는 중립과 중앙을 의미하게 되잖아요. 토가 없으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격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에 대해서 신용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토는 땅이라, 토가 없으면 뭡니까? 내 땅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땅을 끝없이 밟으면서 재물 창출, 즉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역마성의 직업적인 변화가 많은 어떤 활동성을 가져보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토는 신용과 중후함이잖아요. 이걸 좀 뭐 다르게 표현하면 충청도 말로 능구렁이죠.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는 성향, 이런 것들이 강하고
속내를 잘 알기가 어렵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는 뭡니까? 완충과 중재의 기운이 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가 없으면 완충과 중재의 기운이 없는 것이다.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세의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 이런 것들에 본인도 모르게 심하게 노출되고 고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또 토가 없으면 토에 해당하는 뭐 위장이라든지 비장, 소화기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가 필요한 사람은 주거 환경에서 볼 때 일반적인 아파트보다는 뭡니까? 일반 주택이 바람직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흙도 되잖아요, 토가. 그러니까 마당으로 흙으로 되어 있고, 이왕이면 목재 집보다는 황토집이 좋은 개운법으로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뭐 참고로 이제 토가 필요한 사람 있죠? 토가 부족한 사람은 집안에 도자기를 갖다 놓으면은 개운적으로 좋습니다. 이 사주도 금이 없는 사주인데, 자, 금은 뭡니까? 마무리잖아요. 그리고 무르익은 오곡백하죠. 그래서 열매가 되므로 이제는 뭐 금 자체가 도루로 통하고 이제 경제적인 재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이 없다는 거, 무자는 뭡니까? 재물, 특히 이제 현금 재산의 어떤 인연이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또 계절적으로 금은 뭐 가을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숙살시키는 어떤 강직한 기운, 이런 것이 약하고 결실을 맺는 기운이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이 없으면 마무리가 약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금은 또 뭡니까? 씨를 뿌려서 키운 것들이 어떤 결과잖아요. 그래서 금이 없다면 어떤 일의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용두산미가 될 수 있다. 또 금은 뭡니까? 숙살지기, 냉철함, 결단력, 의리,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뭐 결단력, 의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금이 없으면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금은 뭡니까? 오장육부에서 볼 때 허파에 해당하죠. 그래서 숨을 쉬는 호흡기관으로 뭐 폐, 대장, 골격, 뼈, 피부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이 없는 사람은 허파에 바람 들지 못하도록 당연히 금연해야죠. 그리고 이제 뼈와 근골, 그 다음에 뼈에는 뭐 이빨도 해당하는 거죠. 거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해짐으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반드시 뭐 보험을 드는데, 특히 이제는 돈이 많은 드는 어떤 치아보험이 있죠. 금이 약한 사주는 사전에 필수로 들어놔야 좋겠습니다. 이 사주도 보면 수가 없는 사주인데, 자, 수의 특징, 간단한 특징은 뭡니까? 수는 만물의 생명줄이죠. 그리고 목에게 수생목으로 자기가 가진 어떤 생명수를 공급하여 이 나무를 살리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수는 뭡니까? 또 마무리의 기능이다 이거죠. 그래서 수가 없으면 이러한 역할이나 성정이 약해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수는 겨울이고 물이며 휴식이며 지혜다 이거죠. 그래서 수가 없으면 안식처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혜가 부족한 이제 학문과의 인연이 좀 약해질 수 있고, 수의 어떤 부드러움이 있죠. 유연성이 없으니 융통성도 무자의 어떤 상황에서는 부족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또 이 수가 없는 사람은 밤낮에 없는 개념의 경향이 있고 어떤 지속적이라 연속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는 뭡니까? 생식계통도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수가 없어서 사주가 더운 사주, 여자, 이런 사주들은 결혼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수는 또 우리말로 밤이슬이잖아요. 밤의 향기고, 그래서 생식기능이라서 남자는 정액이 많고 여자는 지력이 풍부하다. 그래서 수가 강한 사람 정력이 대체로 강한데, 수가 없다면 이런 남녀 모두 이런 정력적인 부분에서 약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건강적으로 또 수는 뭡니까? 방광이죠, 신장이죠, 자궁, 당뇨, 이제 비뇨기과 등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수가 없거나 수가 필요한 사람의 사주는 물가에 살거나 집안의 물경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은 오행의 어떤 간단한 특징과 함께 사주 구성에서 특정 오행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좀 더 알찬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